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우리가 지금 4권을 살펴보고 있는데 4권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40강. 4권의 마지막 지문이자 우리 초등 고학년 독해력 전체에도 마지막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남다르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남다르게 느껴지거나 아니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근차근 지문 읽고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환경 분야인데요. 태풍의 두 얼굴이네요. 보통 뭐의 두 얼굴 이런 식의 제목은 어떤 그 대상의 장점과 단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같이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보통 이제 두 얼굴이라고 하죠. 제목에서 벌써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면서 글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독해 문제 가운데는 제목만 보여주고 제목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두 얼굴이랑 보통 그렇게 양면을 보여준다. 내용을 보죠. 태풍은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만들어지는 대형 열대성 저기압을 말한다. 태풍의 개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태풍만 열대성 저기압이 아니네요.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남쪽에서 발생하는 것은 윌리윌리라고 부르고 대서양의 서쪽에 위치한 멕시코만에서 발생하는 것은 허리케인,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이클론이라고 부른다. 매년 100여 개 이상의 열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지며 이 중 30여 개 정도가 태평양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서는 태풍의 개념 그리고 열대성 저기압의 종류, 열대성 저기압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죠. 자,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남반구로부터 불어오는 고온 다습하고 불안정한 남동풍과 북반구로부터 불어오는 북동풍이 적도 부근에서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바람이 만나야 되네요. 그죠? 이때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인 곳이 필요한데 이곳은 강렬한 태양빛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해서 바다 위의 대기가 항상 고온 다습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수증기가 계속 상승하면서 정란운을 만드는데 소용돌이가 존재할 경우 비로소 태풍이 발생한다. 와, 그러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일단 두 개의 바람이 만들어져야 되고 해수면의 온도는 26도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기는 항상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포함해야 되고 이 상승해서 정란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소용돌이가 있어야 되네요. 까다로운 조건이 존재해야 태풍이 발생하고 발달할 수 있는데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바다로부터 공급받던 수증기가 차단되면서 태풍 발생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므로 태풍의 힘 또한 점차 약화되고 결국 소멸한다. 그렇죠. 우리가 태풍 관련한 기상 뉴스를 보면 항상 바다를 통해서 오는 동안에 계속 힘을 받아서 세력이 커지다가 육지에 이제 상륙하면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가지고 뭐 우리나라 한반도로 온다 그러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상륙할 때 힘이 너무 세게 상륙을 해버리면 많은 피해가 생긴다는 거죠. 자, 남원단에서는 이렇게 태풍의 발생과 소멸까지 과정이 나와 있네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구 곳곳을 찾아오는 태풍은 많은 피해를 낳는다. 이제 다에서는 피해에 대한 얘기죠. 일례로 2005년 사례를 소개하고 있네요. 2005년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 기억이 나요. 2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6만 명이 넘는 이재민을 만들어냈다. 경제적 손실도 말할 수 없이 커서 피해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엄청난 돈과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나라에 매년 찾아오는 크고 작은 태풍들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 이러다 태풍은 기본적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피를 포함하기 때문에 인류에게 위협적인 요소이다. 이게 이제 태풍의 두 얼굴 가운데 하나죠. 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낸 하나의 얼굴. 자, 근데 두 얼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란 말이야. 보통 두 얼굴은 상반되는 두 가지 면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은 뭘까?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이라고 해서 벌써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질 거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네요. 지구 생태계 입장에서 볼 때 태풍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긍정적 측면.
뭐냐? 오히려 꼭 필요한 중요한 자연현상이다. 우선 태풍은 적도 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를 지구 전체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죠? 적도 부근에서 두 개의 바람이 만나가지고 쫙 이동을 해서 오는 거잖아요. 북반구 쪽으로 쫙 이동, 남반구 쪽으로 쫙 이동, 대서양 쪽으로 확 이동하고 이렇게. 보통은 지표면으로부터 10km까지의 대륙권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대류현상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대류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여름철에 적도지방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에는 역부족이죠. 여기서 이렇게 대류를 하는 거니까. 그럴 때 태풍은 지구의 열적 균형을 위해 작동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으로 유지되는 불안한 생태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대요. 어떻게? 지역적인 이유로 어떤 생물종이 지나치게 번성하면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으로만 생태계가 돌아간다고 하면 약한 것들은 싹 없어져요. 강한 것들만 남아요. 근데 강한 것들이 남으려면 약한 것들이 필요하잖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약한 것들이 싹 사라지면 먹을 게 없죠. 그러면 강한 것들도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다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호수나 강 또는 육지에 인접한 바다에 유입되는 유기물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적조도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은 바닷물을 뒤섞이게 하여 순환시킴으로써 적조 현상을 해결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적조가 막 심해지고 이러면 태풍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즉 태풍으로 인한 순환이 지역적으로 깨진 생태계 균형도 복원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 이렇게 두 얼굴을 보여주는 글이 바로 이 글인 거죠. 자, 마지막 문단. 기상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 기상청의 연구 결과입니다. 신뢰가 가는 그 단체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죠. 21세기 말에는 한반도 주변의 수온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태풍의 힘이 엄청나게 강력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상 관측 기술의 발달로 어떤 태풍이 어떤 경로로 언제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위험에 대비한다면 태풍은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인간과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글이 이제 부정적인 측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어떤 전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글쓴이의 관점이 됩니다. 근데 예측을 한다고 해서 힘이 엄청나게 강력해지는데 완벽하게 그에 대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럴 거다라는 것이죠. 뭐 사람의 생명이야 뭐 어떻게 지하로 들어간다거나 해가지고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재산 피해가 나는 거를 다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은 그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의 모양도 좀 과거와는 다르게 건축 기술도 좀 발달을 하더라고요. 좀 다르게 지어요. 이 바람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게 뭐 짓는다거나 뭐 지진에 대비하는 그 내진 기술을 계속해서 넣는다거나 하는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겠죠. 자, 보겠습니다. 글의 특징, 열대성 저기압의 하나인 태풍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태풍이 갖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아울러서 제시해서 태풍의 두 얼굴입니다. 자, 글의 구조 보시면 가에서 태풍의 개념 및 특징, 지역에 따라 이렇게 태풍, 윌리, 허리케인 등으로 나뉜다는 내용 나와 있고 나에서 태풍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과정 나와 있습니다. 다는 이제 태풍의 부정적 측면이고 라는 태풍의 긍정적 측면 이렇게 양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마에서 태풍의 위험에 대비하는 일의 필요성, 글쓴이의 관점이 나타나 있죠. 자, 태풍의 두 가지 측면과 태풍 대비의 필요성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볼게요. 가에서 할 수 있는 태풍과 허리케인의 구분 기준.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열대성 저기압은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은 대서양의 서쪽에 위치한 멕시코만에서 발생을 하고요. 우리의 태풍은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구분 기준은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넘어가죠. 나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나는 그 태풍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발생과 소멸에 대한 얘기예요. 자, 잘못 이해한 것은 몇 번? 2번입니다. 태풍의 세기는 온도보다 방향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라고 했는데 태풍의 세기와 뭐 방향의 영향? 방향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했죠.
자, 수증기는 태풍의 힘이 유지되는 데 중요한 요소구나. 태풍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 그 까다로운 조건 가운데 바다 위에 대기가 항상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태풍이 생기려면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존재해야 태풍이 발생하고 해서 알 수 있죠. 바닷물의 온도가 26도보다 낮다면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겠구나. 조건 가운데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인 곳이 필요한데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고, 태풍은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나는구나. 자, 남반구로부터 불어오는 고온다습하고 불안정한 남동풍, 북반구로부터 불어오는 북도풍이 어디서? 적도 부근에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 내용도 맞죠. 이렇게 꼼꼼히 읽으면 답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자, 라의 A부터 E 중 태풍이 하는 일이 아닌 것. A는 적도 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를 지구 전체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B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으로 유지되는 불안정한 생태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호수나 강 또는 육지에 인접한 바다에 유입되는 유기물이 증가한다. 이거는 태풍의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증가하면서 생기는 적조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역할이 태풍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C는 태풍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깨진 생태계의 균형을 복원시켜주는 역할도 태풍이 하죠. 그래서 태풍이 하는 일이 아닌 것. 답은 C가 됩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다와 라를 모두 고려했을 때 태풍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다에서는 태풍의 부정적 측면이었어요. 라에서는 태풍의 긍정적인 측면이었어요. 꼭 필요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글쓴이의 관점은 뭐다? 태풍은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면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찾으면 답은 5번이죠. 인간에게 위협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자연현상이다. 다와 라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글쓴이의 관점 부분의 형광펜입니다. 그러면 수능 연결 나오겠죠? 자, 글쓴이의 관점이란 글쓴이가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의미해요. 글쓴이는 대상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면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처럼 관점 자체를 파악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또는 그 관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제도 나오고, 또는 긍정적인 관점, 그러니까 글쓴이의 관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는 글쓴이의 관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것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 잘 파악하셔야겠죠? 자, 이어서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해볼게요.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만들어지는 대형 무엇이죠?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태풍은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 재앙이 되기도 하지만 태양 에너지를 지구 전체로 확산시키고 생태계의 무엇을 균형을 회복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이렇게 두 얼굴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자, 이어서 어휘 문제입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 완성하래요. 해가 바뀌고 계절은 이것을 계속하고, 혈액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런지 손이 저립니다. 혈액 순환이겠죠. 그래요. 순환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도움 또는 그런 과정. 그래서 계절은 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자,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이렇게 가는 현실이 가슴 아파요. 마을 앞 나무들을 모두 뽑아버려서 나무들이 거의 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문화유산이 없어져 나무들이 거의 없어지는 상태. 바로 소멸입니다. 문화유산이 소멸해가는 현실은 가슴 아프고요. 나무들이 거의 소멸 상태에 이르렀다. 사라져 없어짐. 자, 이어서 휴대폰에 전자파를 이렇게 하는 스티커를 붙여요. 전자파를 막는 스티커겠죠? 통로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한참을 기다려야 됐어요. 통로가 막혀요.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다른 것과의 관계나 접촉을 막거나 끊음, 막는 것, 차단입니다. 전자파를 차단하는 스티커를 붙였다. 통로가 차단되는 바람에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어휘 문제 좀 더 만나봅시다. 낱말 뜻 참고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넣는 문제인데요. 우리 가게는 사업이 날로 한창 성하게 일어나서 퍼졌어요. 사업이 막 성하게 일어납니다. 번성하다라고 하죠. 번성하여 지난달에 분점을 냈다. 이번 지진으로 엉망이 된 도시에 이것에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도시를 복구한다고 하죠. 복구에 몇십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목욕을 끝내고 욕조에 마개를 뺄 때마다 나는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이것을 관찰합니다. 바닥의 팬 자리에서 물이 빙빙 돌면서 흐릅니다. 소용돌이라고 하죠. 소용돌이를 관찰한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초등 고학년 독해력
1, 2, 3, 4권의 내용을 모두 함께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지문을 함께 한 건 아니지만 수능 연결 코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독해에 다가가는, 수능 독해에 다가가는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지는 않은 나머지 지문들,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될 몫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될 몫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나갔을 때,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어떤 성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기쁨은, 그 만족감은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정말 직접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입니다. 특히나 독해는 여러분이 앞으로 학년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나아가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정말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뭐 반대할 친구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강의가 또는 우리 교재가 함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교재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동안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고요. 기뻤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친구들 꼭 성과의 기쁨을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